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올해로 설립 25주년을 맞이한 청주 성모병원의 강무일 의무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25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작년까지 서울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내분비내과 교수로 정년 퇴임한 후 작년부터 청주 시민으로 청주 성모병원에서 의무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성모병원이 이제 올해로 설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 병원으로서 예, 그동안 우리 청주 시민들과의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청주 성모병원 그동안의 어떤 뭐 발자취라든지 그런 걸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마 청주 성모병원이 아마 잘 아시지만 1997년 네네. 저희 나라가 IMF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아마 어려운 시기에 청주 교구에서 의료 사업을 네. 아마 우리 교회의 이념으로 한번 실천하고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 당시에 아마 리라병원이 많이 그렇죠.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마 교구에서 그걸 인수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하셨고 빨리 준비하셔서 1998년 3월 25일 날 네. 개원식과 함께 아마 진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25년째를 맡고 있죠. 현재 저희 병원은 한 442병상, 네. 임상과도 22개 임상과, 아마 임상과장님이 74분, 우리 간호사분들이 한 280여 분, 전체 한 740분 정도의 직원이 있고요. 예. 작년 연 입원 환자로는 한 10,000분. 아, 그렇군요. 또 연 외래 환자가 한 35만 명. 아, 예. 그리고 연 한 4,100여 건의 수술로 예.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 30만 명이라면 사실 뭐 청주 시민들의 네. 전문 병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또 의료 발전을 위해서 성모병원이 그동안에 이제 그 역할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재작년에까지만 해도 서울 이제 성모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올해 2년 정도 되셨죠? 네, 이제 2년째입니다. 네네. 예. 우리 지역 병원으로 이제 맡게 되셨는데 네. 서울중앙병원 지역병원에 또 차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마 제가 뭐 한 40년 동안을 근무했던 병원이 서울에 있는 그 대학병원이기 때문에요. 쭉 대학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좀 병원협회 일을 하면서 여러 지역 단체들과 많은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현재 아시겠지만 저희 그 청주 충청북도에는 충북대학병원만 그렇죠. 이제 대학병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은 이제 2차 종합병원인데 아마도 좀 어렵죠. 네. 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대학병원하고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질환에 아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셨는데 그 청주 성모병원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 42개 병실 또 20개 이상의 임상과 있듯이 사실 뭐 대표적인 종합병원 대형 병원인데요. 네. 청주 성모병원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청주 성모병원의 경쟁력이라면은 아무래도 그 심장 요즘에 많이 방송에서 보셨지만 특히 심내혈관 질환, 아마 도심 지역도 있지만 저희 지역사회 특성이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심장,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특히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골관절 질환. 그래서 아마 저희 병원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병원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우리 심내혈관센터라고 그래서요. 심장내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 우리 중재시술하는 영상의학과가 있습니다. 같이 협업으로
우리가 시너지를 내서 가능한 그런 환자들은 총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암 환자분들이야 뭐 서울로 갈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서 아마 최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병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관절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정형외과하고 특히 아마 작년부터 서울에서 이 정년 퇴임을 하신 류마티스 질환에 네. 대한 원로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이런 지역사회에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의료를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원장님께서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지역병원, 네. 뭐 충대병원을 포함한 우리 네. 지역병원의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주민들이 어떤 뭐 암이라든지 큰 질환에 대한 신뢰도가 중앙병원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게 가장 큰 그 과제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뭐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뭐 중앙이 뭐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제가 우리 지역 그 의료진들, 의료 전문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도 중앙 못지않게 충분한 시설과 의료진들이 갖추고 있다. 네네. 근데 제일 문제가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청주시가 한 80만 인구, 네네. 또 충청북도가 한 15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과다 개최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병원이 그렇게 큰 좋은 기구, 좋은 치료기구, 진단기구를 구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해서 앞으로는 대학병원도 치료해서 암 환자도 치료해서 그다음에 좋아진 다음에는 유지할 때는 다 지역병원으로 가라는 거죠. 저희는 그런 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처음에 진단이나 1차 치료는 거기서 하더라도 2차 치료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충대병원은 뭐 처음부터 다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또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요즘 뭐 제가 온 지 지금 1년 반 됐지만 네. 이미 서울에서 진료하시다가 많이 좋아하신 분들이 네. 많이 내려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인식 변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한 지역 주민들한테 좀 상기시키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청주 성모병원의 또 이제 그 유일한 또 장점 중에 하나면 그 뭐 의료진을 포함한 간호사분들 모든 분들이 굉장히 친절도가 높다라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 친절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시는지요? 친절도 교육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네네. 원장부터 솔선수범해서 네. 자주 아침잠으로 많이 다니면서 먼저 인사하기. 또 우리 의료진들은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간호사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중간 관리자들이 프레셉터 교육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은 또 모여서 여행도 가고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직장이 가족 같아야 맞죠. 친절해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직장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암만 하고 올 수 있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지만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교육과 그런 데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일반 병원이 아닌 이제 카톨릭 병원하고 인연을 맺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증조 할머니 때부터 아마 카톨릭과 인연을 계속 맺으셔가지고요. 제가 있는 고향, 그러니까 선산이 있는 곳에 그때는 성당이 없고 공소가 있었다는데 공소 땅도 이렇게 내주실 정도로 카톨릭에 깊게 관여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4대가 되는 군인인데요. 자연스럽게 카톨릭과 접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감기 앓은 다음에 신장염을 심하게 앓았어요. 거의 4학년을 하루도 안 다닌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입원과 치료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서 그때 대구의 모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갈 때마다 그 눈이 파라신 외국 수녀님들이 왔다 갔다 하셨고 그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고 봉사하시는 걸 보고 속으로 아마 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귀에 이어졌던 것 같고
저희가 카톨릭 지방이다 보니까 카톨릭 의과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나. 오래전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세례명이 어떻게 되시죠? 저 루카입니다. 예. 저는 안토니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그 골다공증 명의로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명의는 아니고요. 아니 명의로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골다공증이면 사실 대표적인 노인 질환 아닙니까? 그 지금 뭐 고령화 사회에서 그 노인 질환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또 질환 중 하나인데요. 그 많은 분야 가운데 이 노인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노인 질환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될지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골다공증은 제가 교수로서 시작한 게 한 35년 된 것 같은데, 수련 마치고. 그 당시에는 사실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이 좀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였어요. 학회가 바로 시작하고 일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특히 또 전 내과이기 때문에 뼈와 관련한 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 골다공증에 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왕이면 남들은 안 했을 때 하는 것이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게 또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발을 디뎠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했던 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희 대학에서 제일 먼저 하게 낫겠다. 그렇게 됐고, 또 외국 유학을 가는 것도 제가 일부러 신청을 해서 골다공증 관련 연구하는 미국 보스턴에 가서 한 2년 연구를 함으로써 그게 아마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하고 관심 많고 그렇다는 거지 명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질환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병원에서 대처를 해야 나갈까요? 사실 그 노인 질환 제가 정년하기 전에 한 10여 년을 사실 이 청주지만 충북 지역하고 연관이 좀 있었어요. 그 충주 보건소하고 연관해서요. 한 10년 정도 쭉 정기적으로 아마 연속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그 뼈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때 뵈면은 사실 병이라는 게 생겨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방 아니겠습니까?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생겨도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사실 뼈가 부러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골절 예방이 또 중요합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 10여 년을 쭉 해오면서 보면은 어르신분들이 다 바쁘시고 그때 뭐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댁에도 찾아가 뵙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그 뭐 명의는 아니지만 명의 촬영하면서 많은 곳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식사를 하시는지도 여쭤보고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뵀는데 정말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식생활이 너무 조금 드시고 양도 적으시고 일은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뼈 건강에는 많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골다공증이라는 게 그냥 뭐 자세한 인식도 좀 적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많은 교육을 했었어요. 보건소에서도 오시라 해서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고 그런 걸 해서 이젠 제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 치료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그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 운동 이게 중요하고 이미 걸리신 분도 치료 약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렇게 함으로써 뼈가 안 부러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 골절 예방 교육 그런 거를 이제는 뭐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찾아가서 뭐 지역마다 가능하다면은 시간 나는 대로 대면해서 막 교육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인 그 골다공증이라든지 노인 질환에 대해서 대면 교육도 한번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모병원에서도 이제 골대사 질환에 대해서 이제 특화된 진료를 좀 계획 중에 있으신 거죠? 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당장은 지금은 뭐 일단 병원 행정 업무가 많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 치료약은 다 비슷하고 그중에 어떤 약을 선택해서 치료를 잘 하느냐 그런 건 뭐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시는 분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에 가장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외국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영양교육하고요. 또 골절 예방교육. 그런 것을 혼자 하지 말고 의사, 영양사,
또 간호사분들 또 여러 가지 그 의료 도움 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합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커미티를 좀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의사나 이런 분들을 혼자 하기는 사실 그런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마치 군인 같으면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처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영양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뭐 노인분들이 식사가 이제 뭐 이렇게 잘 드시는 편들은 아니세요. 나이가 드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 식단, 그 어떤 이런 노인질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단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 균형적인 식단인가요? 아니면 단백질 중심적인 식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일반적인 골다공증 하지만 다른 질병도 연세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균형적인 식사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한 그런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칼슘과 비타민 D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 영양 조사를 보면요. 칼슘 섭취량도 좀 상당히 뭐 좀 적은 편이고요. 보통 하루에 뭐 800g, 1g 정도 이상은 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칼슘으로 계산하고 보면 500g 정도, 반 정도 될까요? 또 실제 제가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걸 보니까 양도 적으세요. 아마 칼슘 많은 음식이 아시겠지만 주로 유제품, 견과류 그런 계통인데요. 그런 거 좀 잘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바이타민 D라는 것은 뼈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칼슘하고 인인데 그런 걸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결국 잘 흡수가 안 돼서 뼈를 만드는 원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칼슘과 바이타민 D가 가장 아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 성모병원 골다공증 명의신 원장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거 칼슘과 비타민, 바이타민 D는 꼭 드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력을 살펴보면 지난 82년 인턴 생활을 시작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40년간 병원과 강단, 학회를 종횡무진 누벼오셨습니다. 뭐 그동안 많은 뭐 기억에 남는 게 많으실 텐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일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많지만 뭐가 제일 기억에 많을까요? 제가 사실 그 의과대학 교수로서 의과대학 학생들 교육 관련 일을 보직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 학생들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었고요. 열심히 가르친 제자들이 좋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런 기억도 많았고요. 또 우리 중앙의료원장을 할 때 우리 8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식구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때 메르스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메르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했던 그런 기억 등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뭐 대외적인 일로서 제가 내분비내과 전공이기 때문에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직을 수행한 동안에 2년 동안에 그 우리나라 학회가 사실 세계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빨리 세계 레벨 반열에 좀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 국내 대한내분비 학술지를 좀 국제화하자. 우리가 속칭 게 SCI 잡지라 그러죠. 그거 이제 시작을 하는 시도를 했었고요. 또 처음으로 우리 국제학술대회를 제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개최를 하느라고 그 전부터 바쁜 시간에 진료 다 빼놓고 진료 와중에 뭐 어떤 때는 뭐 1박 2일, 2박 3일을 동남아도 갔었고요. 우리 같이 하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 튀니지라는 나라를 튀니지 대사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알고 대사님이 직접 그 튀니지에서는 대사님이 학술 대회까지 의학계까지 다 관여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우리나라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고 저한테 연락 오시고 대사관에 한번 초청을 하셔서 저 한남동에 있는 아마 대사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초청할 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 사실 좀 무서운 시기였는데요. 튀니지 막 그 폭탄 사건 그 저희가 간 일주일 내에 났었는데 그 튀니지 내분비 학술 학회대에서 초청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대한내분비 학회가 현재 지금 10회째 국제학술 대회를 하고 있고요. 아마 뭐 그래도 많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내분비학회가 그래도 국제학술대회로 외국 사람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 그런 학회로 만든 것을 크게 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기억나는 환자들도 있을까요? 예. 제가 뭐 40년을 환자를 봤으니까 기억나는 환자가 많으시겠네요. 아마 그게 아마 제일 전공의 때 뭐 보면서 보는 환자도 기억이 많이 나지만 네. 제가 처음 이제 전문의를 따고 네. 교수직을 맡고 같은 병원이 지금 있는 인천 성모병원, 지금 인천에 있는 병원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뭐 옛날이니까 내분비 의사 저뿐이 없었어요. 네. 인천에도. 그때 뵀던 분입니다. 전화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네. 정말 침대에 누워서 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시는데 뭐 뼈가 많이 부러지시고 전신 쇠약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그 당시 뭐 30대 분이 한 30대 후반 정도셨는데 병원에 꼼짝도 못 하신 분이셨어요. 침상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그 정형외과에서 저희 내과 컨설팅을 해서 제가 보고 어떤 그런 쿠싱병이라는 병을 진단을 냈고 진단을 돼서 수술도 한 2번 또 특수한 쿠싱병이었기 때문에 수술도 한 2번 또 방사선 치료해서 완치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평생 약을 호르몬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누워서만 지내던 분이 정말 오랜 진단 시간과 힘든 걸 겪었지만 나았죠. 그러면서 저희 가족처럼 됐어요. 그 당시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정년하기 전까지는 다 성장해서 결혼까지 해서 어머니 모시고 올 때 보면 되게 흐뭇하죠. 그래서 그 환자 보면 항상 제가 제일 흐뭇하고 제가 아마 가장 그 전문의로서 처음 교수로서 뵀을 때 해결해드렸던 환자라서 계속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완쾌해서 나가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성모병원에서도 이제 많은 봉사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당연하죠. 국적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또 종교까지 차별 없이 의료 시술을 좀 베풀고 있고요.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로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 또 취약 아동들, 또 그 이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무료 시술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아마 25주년을 맞이해서 20분, 지역사회에서 20분 정도를 뭐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20분 정도를 좀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에서 대해서 뭔가 치료를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그런 나눔의 봉사를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설립 이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모병원이 이제 25주년 맞아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시민 또 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제 계속 거듭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뭐 그런 차별화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병원이 정말로 뭐 딱 어떻게 차별화된 교육이다 병원이다라고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사회에 맞는 선택과 집중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병원에 들어오신 분은 알지만 현관의 치유자는 하느님이시다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그 처음에 라틴어를 좀 배우는데요. 그때 문구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있는데 아마 그 메디큐스 큐라시라 해서 의사가 치료를 하지만 데우스가 사나시다. 주님께서는 치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치료라는 거는 정말 아픈 걸 치료해 주는 거고요. 치유라는 것은 이제 전인적인 마음까지 영혼까지 치료해 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정말 다른 병원보다도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들어오셨어도 그건 물론 마음까지 같이 치유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것이 다른 병원하고 큰 차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친절한 성모병원. 시민들이 가장 병원하면 약간 좀 불편함도 있고 거리낌도 있는데 병원을 편하게 또 환자들이 안정적인 그것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데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좀 예민한 뭐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지역 의료기관 어떤 상황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되게 예민하시죠. 정말로 예민한 질문 같으신데요. 네. 그냥 어떻게 대답을 드릴까요? 이 법 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걸 이렇게 법으로 할 자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힘이 지배할 때가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부터 들어진 법으로 많은 법이 생기고 법으로 하다가 이게 지금까지 모든 걸 법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는 같이 이제 이성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뭐 옛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잘 아신 내용이지만 미국 처음 개척 시대에 이 인디언들을 모아들고 선교사들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했을 때 나중에 시험을 보는데 따로 앉히니까 지네끼리 막 자 시험이다 그랬더니 뭐 모여 앉더라는 거죠. 이 시험 보면 당연히 흩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손조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라라고 해서 모였다라고는 우화가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간호사 번호 충분히 힘든 거죠. 저희 알죠.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일 많고 힘들고 또 다른 직역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서로 모여서 조금 더 노력해서 합의하는 게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끝으로 우리 청주 성모병원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주 성모병원은 우리 설립 이념이 우리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 환자에 대한 사랑, 측은지심이 많았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다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 전체가 체현해서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있다라는 것이 저희 설립 이념입니다. 그런 이념을 우리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실천해서 남들 누가 보더라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을 내다 보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청주 성모병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주 시민들의 대표적인 또 청주 시민들을 위한 지역의 대표적인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25주년을 맞은 청주 성모병원 강무일 의무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